검은 상복을 입은 저는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 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이 편히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슬픔도 허전함도 아닌 그냥 공허함.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옆에 앉은 큰딸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좀 쉬다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단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이유가 남편이 떠나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40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조문객이 뜸해지던 시간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회색 정장을 입은 단정한 인상의 남자. 저는 그를 알아봤어요. 재혁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 정재혁. 55세. 남편이 종종 이야기했던 친구였지만 제가 직접 만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없이 들었던 그 말인데 유독 그의 목소리에서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도 평생 저에게 이런 목소리로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괜찮습니다. 거짓말 같네요. 형수님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 제 상태를 정말로 걱정해 주는 게 언제만이었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재혁 씨는 조문객 의자에 앉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어요. 컵을 건네는데 손이 부딪혔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의 손은 언제나 차가웠는데 태수 형이 많이 아팠나 봐요. 췌장암이었어요. 6개월 전에 발견됐는데 너무 빨리 갔네요. 형수님은 혼자 간병하셨어요? 네. 애들도 바쁘고 힘드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40년 내내였다는 걸 그는 모를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을 6개월간 돌보는 것보다 40년간 감정 없는 결혼 생활을 견디는 게 더 지독했어요. 형수님 장례 끝나고 혼자 계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재혁? 건축 설계사. 형이 살아생전에 부탁했어요. 형수님 혼자 두지 말라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평생 제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셨나요? 네. 마지막 며칠 형이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형수님한테 잘 못해드렸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남편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얼른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재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침묵이 위로가 됐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혁 씨가 물티슈를 건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슬퍼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당신도 살아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도 살아야 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요? 재혁 씨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장지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형과의 마지막 길인데요. 당연히 가야죠.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따뜻함? 설렘?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이 이제 막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누운 좁은 간이 침대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 재혁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형수님도 살아야 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문득 손에 들린 명함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어요. 저는 그걸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이 떠났는데 처음으로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다음날 장지로 가는 차 안. 재혁 씨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저는 아들, 딸들과 함께 상주차에 탔고 재혁 씨는 친구들 차를 타고 뒤따라왔어요.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장지에 도착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남편의 유골함이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큰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응,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것만 같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어요.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뒤에서 재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혁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형수님, 이제 집에 가셔야 해요. 집이라.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인데 이제 그곳이 정말 제 집일까요? 무섭네요. 혼자 돌아가는 게. 그럼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남편의 친구일 뿐인데 왜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걸까요? 패 끼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형이 부탁했으니까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보내고 재혁 씨가 직접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빌라. 갑자기 들어가기 싫어졌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들어가야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재혁 씨도 따라 내렸어요. 제가 올라가서 불이라도 켜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수님, 지금 손이 떨리고 계세요. 저는 그제야 제 손을 봤습니다. 정말 떨리고 있었어요. 열쇠를 쥔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재혁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서 열쇠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대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불 켜드릴게요. 재혁 씨가 현관불을 켰습니다. 집안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왠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부엌에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괜찮아요. 형수님, 오늘 밤은 혼자 주무실 수 있겠어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40년간 옆에 누군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혼자라니. 해봐야죠. 아이들한테 연락하시는 게 어때요? 애들도 바빠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재혁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 번호 저장하셨죠? 밤에 무서우시거나 힘드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네. 그가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팔을 잡았어요. 저기.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남편은 평생 저를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힘이 됐어요. 천만에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푹 쉬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인데 처음 와본 곳처럼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허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허함. 문득 재혁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형수님도 살아야 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0년을 살았는데 지금껏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어요. 형수님, 잘 주무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마이너스 재혁. 그 짧은 문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의 문자에 위로받고 있다니.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40년간 살았던 이 집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밥을 2공기 짓곤 했어요. 그러고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제 혼자구나 깨달았습니다. 남은 밥은 냉장고에 넣었지만 결국 버려졌어요. 빨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 옷을 찾다가 이제 없구나 생각했죠. 옷장을 열면 남편의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차마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괜찮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한테 말할 수는 없었죠. 이미 자기 인생이 바쁜 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 어때요? 혼자 계시면 우울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네 집에 가서 뭐 하나요? 거기서도 저는 손님일 뿐이에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TV를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넓었어요. 40년간 누군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침대가 왠지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런 밤이 사흘째 이어졌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재혁 씨의 번호가 보였어요. 안 돼.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전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3번, 4번. 여보세요? 재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죄송해요. 깨운 것 같네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후회했어요. 왜 전화를 했을까? 이 시간에 남의 잠을 깨워서. 형수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재혁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예.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오겠다고? 아니에요, 안 돼요.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형수님, 저 지금 나갈게요. 30분이면 도착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정말 오는 걸까? 새벽 2시 반에 황급히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저는 얼른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그냥 남편 친구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 씨가 서 있었어요. 후드티에 청바지, 급하게 나온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형수님, 많이 우셨네요. 미안해요. 이 시간에 나오시게 해서. 괜찮아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제가 해야 할 말인데 그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 씨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간 남편은 단 한 번도 차를 끓여준 적이 없었는데, 여기요.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어요. 입술에 대는 순간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형수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걸 말해도 될까요? 이상한 게 뭐예요? 슬프지가 않아요. 남편이 떠났는데 오히려 홀가분해요. 제가 이상한 거 맞죠? 재혁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다니. 형수님, 솔직히 형이 형수님한테 잘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형 옆에서 40년을 봤어요. 형이 형수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알고 계셨어요? 네. 형은 좋은 친구였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혼자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형수님, 이제 형수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행복이에요? 60년이 뭐가 많은 나이예요? 아직 30년은 더 사실 텐데.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6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가능할까요? 재혁 씨, 네,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천만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재혁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말렸지만 그는 형수님 혼자 두고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상했어요. 거실에 누군가 있다는 게 40년간 남편과 살 때보다 더 안심이 됐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 나가보니 재혁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근데 이건 간단하게 토스트 만들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커피.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40년간 먹었던 어떤 식사보다 따뜻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재혁 씨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안 돼요, 지영아. 정신 차려. 출근 안 하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형수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혼자 있기 싫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었죠. 재혁 씨는 점심때쯤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혹시 또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됐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장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시계였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시계. 20년 전 제가 생일 선물로 준 거였어요.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익숙했을 뿐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혁 씨였어요. 형수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혼자 드시기 힘드시죠? 제가 뭐 좀 사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수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네. 30분 후에 갈게요. 그날부터 재혁 씨는 매일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거나 그냥 차 한잔 하고 가곤 했죠. 저는 그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올까? 생각했고 문자가 오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 떠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혁 씨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요. 다 덕분이에요. 다행이에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흘렀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기, 재혁 씨, 네, 이렇게 자주 오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재혁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경 쓰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전 형수님이 신경 쓰여요. 많이요. 그 고백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 씨,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혁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수님이 신경 쓰여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그의 친구, 모든 게 잘못됐어요. 하지만 가슴은 정직했습니다. 이미 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재혁 씨의 번호가 보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재혁 씨가 신경 쓰여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1분 후 답장이 왔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했습니다. 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 시계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 이제는 다시 흘러가야 할 때였어요. 제 시간이 재혁 씨와 만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형수님,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갈까요? 좋아요.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게 됐을까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재혁 씨의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어요. 창밖으로 푸른 들판이 펼쳐졌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렀어요. 이 노래 아세요? 우리 결혼식 때 나온 노래예요. 형이랑이요? 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재혁 씨가 라디오를 껐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문득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그의 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니. 형수님, 무슨 생각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차가 길가에 섰습니다. 재혁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형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재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형수님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예, 형이 살아있을 때부터요. 형 옆에서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형이 살아있을 땐 절대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그가 제 얼굴을 마주봤어요. 이제 형수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누구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남편 죽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형수님 인생인데 형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혁 씨는 말없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다음 주 큰딸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죠. 무슨 일인데? 엄마, 요즘 정재혁 씨 자주 만나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니? 고모가 봤대요. 엄마랑 재혁 씨가 카페에서 같이 있는 거. 작은 고모.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입이 가벼운 사람이죠. 지은아, 그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달이에요. 2달.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아빠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요?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워. 외로우면 우리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 아빠 친구예요? 그 사람이 엄마를 이해해 주니까. 이해? 엄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처음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남편 죽자마자 바람 피운 여자라고 할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엄마는 진심이야. 진심이면 더 문제예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내 아빠한테 얼마나 많이 미안함을 받았는데. 엄마, 40년을 참고 살았어. 단 한 번도 여자로 대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제라도 행복하면 안 돼?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너무 창피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아빠 친구랑 바람 피운다고. 뭐라고? 동네에 다 소문났어요. 고모가 말하고 다녀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났다니. 엄마, 제발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우리 생각 좀 해주세요. 딸이 울면서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응?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 정재혁 아저씨랑 만나신다면서? 민수야.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까지 이러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어. 외로우시면 우리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너희들은 엄마 마음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아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울었어요. 다음 날 작은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요즘 재혁이랑 만나신다면서요? 목소리에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네. 형수님,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오라버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고모님, 제 일이에요. 제 일? 우리 가문 망신시키는 게 형수님 일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 60이 넘어서 무슨 인생이에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애들한테 창피 안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재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혁 씨, 형수님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다. 애들도 알고 다들 저를 욕해요. 형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제 자식들이 창피해 하는데. 재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수님,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갈게요. 안 돼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재혁 씨가 왔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 그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혁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재혁 씨도 욕먹을 텐데.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재혁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형수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형수님은 저랑 있을 때 행복하세요? 네. 그럼 됐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형수님 60년을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형수님 마음대로 사세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단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선택해 주시길 기다릴게요. 세상이 중요한지, 형수님의 행복이 중요한지. 재혁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선택?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시계가 보였어요. 멈춰 있는 시계. 저는 그걸 꺼내 쥐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계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엄마야. 엄마 말 들어줄래? 엄마, 혹시 그 사람이랑 헤어지신 거예요? 아니, 엄마는 재혁 씨를 계속 만날 거야. 엄마,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40년을 참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재혁 씨를 사랑해. 이 나이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느꼈어.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엄마는 재혁 씨랑 있을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희가 받을 손가락질은요? 그건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 인생이잖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재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혁 씨, 결심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을 선택할게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저를 욕할 거예요. 자식들도 당분간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남편의 유품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 시계를 찼어요. 움직이는 시계. 다시 흐르기 시작한 제 시간.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는 걸. 재혁 씨와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후 세상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성당에 가면 모두가 저를 피했습니다. 저 사람 봤어? 남편 죽자마자 바로. 에이, 그 나이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귓속말이 들렸어요. 아니, 들리게 하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울었어요. 강한 척했지만 세상의 비난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성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미사에 가려다가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은수 씨? 고개를 들어보니 김미란 씨였어요. 남편과 같은 병원에서 만났던 분. 남편분도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죠. 미란 씨,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미사 안 들어가세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요. 미란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요즘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들 저를 욕해요. 남편 죽자마자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예. 미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든요. 남편 장례식에서 만난 사람.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남편 옛날 후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인데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됐어요. 미란 씨도 욕 먹으세요? 당연하죠. 동네 사람들 다 수군거려요. 60 넘은 과부가 철도 없다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알아요? 전 후회 안 해요. 40년을 죽은 듯이 살았는데 이제라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은수 씨, 우리 자주 만나요. 서로 힘이 되어줘요. 네, 그럴게요. 그날부터 미란 씨와 저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만의 모임이었어요. 요즘 애들이랑은 어때요? 미란 씨가 물었어요. 연락 안 해요. 큰딸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창피하다고.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미란 씨,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잘못? 뭐가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수 씨,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가장 힘들 때 자식들은 각자 바빴어요. 옆에 있어준 건 재혁 씨였습니다. 은수 씨, 우리 당당합시다. 우리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네. 미란 씨와의 만남은 큰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안도감. 어느 날 미란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4명이서 같이 만나는 거 어때요? 은수 씨, 재혁 씨, 저, 그리고 제 남자친구. 4명이서요? 네. 우리끼리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어때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재혁 씨한테 물어볼게요. 재혁 씨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 우리 4명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미란 씨의 남자친구 성훈 씨는 62세.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반갑습니다. 미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반가워요. 우리는 한 식당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편해졌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니까요. 저희도 주변에서 엄청 욕먹었어요. 성훈 씨가 말했어요. 미란이 남편 장례식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다들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저희도요. 재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때요?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이상했어요.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 있다니. 건배할까요? 미란 씨가 잔을 들었어요. 60이 넘어 찾은 사랑을 위하여.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비난 같은 건 잊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두 커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은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했어요. 은수 씨, 고마워요. 미란 씨가 말했어요. 왜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미란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60이 넘은 여자들이지만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재혁 씨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미란 씨 커플 좋은 분들이네요. 네.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돼요. 은수 씨,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4명이서. 그래요. 우리만의 모임을 만들어요.
그날부터 우리 네 명은 한 달에 2번씩 만났어요.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가끔은 당일치기 여행도 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욕했지만 괜찮았어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란 씨가 말했어요. 은수 씨, 우리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거 어때요? 카페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60 넘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의 안식처 같은 곳이요. 가슴이 뛰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찬성이에요. 재혁 씨가 말했어요. 제가 자리 좀 알아볼게요. 작은 공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비난을 피해 숨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60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친구를 얻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욕해도 괜찮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남편의 유품 시계는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제 손목엔 새 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간. 이제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재혁 씨와 만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수 씨,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2박 3일로. 제주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행. 남편과는 평생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죠. 네. 우리 둘만 조용히요. 좋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자식들이 알면 또 난리가 날 텐데. 다음 날 여행짐을 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큰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어떡해? 엄마, 얘기 좀 해요. 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시어머니가? 네. 어제 저녁에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 남편이 돌아간 후 요양원에 계셨는데 장례는 모레부터예요. 엄마, 상주로 가셔야 해요. 알았어. 그리고 엄마, 지은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대요.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무슨 유언? 장례식에서 말씀하신대요. 가족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40년을 같은 집에 살았던 시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친하지 않았어요. 아니,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왔어? 시동생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네, 형님. 어머니가 당신 얘기를 많이 하셨어. 그러셨어요? 응. 마지막에 시동생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됐어요. 조문객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시동생 내외, 제 자식들, 그리고 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동생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형수님한테 읽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가 보였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간 당신을 미워했다.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눈물이 흘렀어요.
그 40년간의 구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잘못은 내 아들이었어. 예, 내 아들 태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나는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당신한테 얼마나 무심한지, 얼마나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아들 편만 들었지. 며느리인 당신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여자의 도리라고 믿었어.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겠지. 하지만 꼭 전하고 싶었어. 당신은 좋은 며느리였어. 40년간 참고 견뎌줘서 고마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이제 자유야. 내 아들이 죽었고 나도 죽으면 당신은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아.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이 행복한 길을 가. 편지가 떨어졌어요.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사람들이 욕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알아.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어머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그게 이 늙은이의 마지막 바람이야. 40년간 미안했어, 며느리.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딸이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지은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아들 민수도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4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재혁 씨가 전화했습니다. 은수 씨, 장례 어떻게 됐어요? 재혁 씨, 큰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재혁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재혁 씨, 이제 어떡하죠? 애들이 용서해줬어요. 근데 저는 은수 씨 무슨 생각하세요? 죄책감이 들어요. 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재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수 씨,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자유를 누리세요. 하지만 은수 씨, 우리 만나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재혁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은수 씨, 힘드셨죠? 재혁 씨,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 맞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행복하라고 하셨어요. 은수 씨, 우리 제주도 가요. 원래 계획대로. 지금요? 네.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애들도 이해해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가요.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에 갔어요. 평생 꿈꿔왔던 여행. 재혁 씨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다가 예쁘네요. 은수 씨가 더 예뻐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6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설레는지 몰랐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재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수 씨, 행복하세요? 네,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완전함. 사랑받는다는 느낌.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혁 씨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게요. 행복하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식들의 이해를 얻었고 시어머니의 용서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재혁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엄마, 오늘 재혁 아저씨 오신대요? 지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제가 장 좀 볼게요. 뭐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요. 재혁 씨라고. 딸이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재혁 씨가 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재혁 씨, 무슨 일 있어요? 은수 씨, 얘기 좀 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재혁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은수 씨,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 어디 아프세요? 재혁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췌장암이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3기래요. 수술도 힘들대요. 그럴 리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 전부터 속이 안 좋았어요.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를 꽉 안았어요. 안 돼요. 재혁 씨는 안 돼요. 은수 씨,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왜 하필 지금?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의사가 뭐래요? 치료 방법은? 항암 치료를 해야 한대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대요. 6개월에서 1년.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수 씨, 미안해요.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재혁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싸워요. 은수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재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재혁 씨를 돌보고 간병하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은수 씨, 힘들죠?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겨우 한 달 전 남편을 이렇게 보냈는데 또다시 같은 일을 겪고 있다니. 미란 씨가 병원에 왔어요. 은수야, 괜찮아? 언니. 저는 미란 씨 품에서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은수야, 힘내. 재혁 씨 점잖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3기래요. 의사 말이 다가 아니야. 기적도 있어.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함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진행되면서 재혁 씨는 점점 약해졌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은수 씨, 거울 좀 가져다 주세요. 왜요? 제 모습이 궁금해서요. 안 돼요. 보지 마세요. 은수 씨,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거울을 건넸어요. 재혁 씨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못생겼네요. 아니에요. 여전히 멋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제 눈에는 여전히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재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수 씨, 후회 안 해요? 무엇을요? 저를 만난 거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키네요. 재혁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요? 네. 재혁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평생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꼈어요. 재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요. 은수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재혁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어요. 은수 씨, 네, 재혁 씨, 만약 제가 떠나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만약 제가 떠나면 은수 씨는 계속 행복하게 사세요. 재혁 씨, 약속해 주세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안 돼요. 재혁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은수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재혁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싸워요. 네, 싸울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날 밤 재혁 씨의 병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는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혁 씨, 떠나지 마세요. 제발.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혁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된 재혁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재혁 씨, 깨어나세요. 하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을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재혁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불렀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재혁 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재혁 씨, 사랑해요.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저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행복했어요. 재혁 씨와 함께한 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잠시 나가주세요.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보호자분, 네, 환자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이? 겨우 6개월. 재혁 씨와 함께한 시간은 고작 6개월이었어요.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재혁 씨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재혁 씨, 미안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저를 사랑해줘서, 행복하게 해줘서.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저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재혁 씨의 가족들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미란 씨가 왔어요. 은수야, 언니. 저는 미란 씨 품에서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은수야, 참아. 재혁 씨를 위해서라도. 언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장례가 끝났어요. 재혁 씨의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위패도 있었어요. 두 남자, 두 번의 사랑, 두 번의 이별. 저는 재혁 씨의 유골함을 제자리에 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재혁 씨,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또다시 혼자가 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60년을 참고 살다가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빼앗아 가는 걸까요? 핸드폰을 봤어요. 재혁 씨의 마지막 문자가 있었습니다. 은수 씨 사랑해요.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재혁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 행복하세요. 약속이에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새벽 4시, 방은 어두웠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재혁 씨, 어떻게 행복하라고 하세요? 당신 없이?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요. 은수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 재혁 씨 없는 첫 아침. 저는 남편의 유품 시계를 꺼냈어요. 멈춰 있는 시계. 그리고 제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시계. 저는 살아야 해요. 재혁 씨를 위해서라도. 재혁 씨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 뭐라도 드세요. 지은이가 죽을 끓여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 안 먹고 싶어? 엄마, 이러다 쓰러지세요. 제발 좀 드세요. 딸이 울먹였어요. 저는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딸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역할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이제 딸이 저를 돌보고 있었어요. 미란 씨가 매일 전화했어요. 은수야, 오늘은 좀 어때? 똑같아요, 언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은수야, 재혁 씨가 뭐라고 하셨어?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잖아. 언니, 전 어떻게 행복해요? 재혁 씨 없이. 은수야, 재혁 씨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그게 재혁 씨에 대한 예의야. 예의. 맞는 말이에요. 재혁 씨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어떻게? 어느 날 아침 현관에 소포가 배달됐어요. 보낸 사람은 재혁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뭐지? 소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은수 씨, 안녕하세요. 재혁이 여동생 재경입니다.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은수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오빠는 마지막까지 은수 씨 걱정만 하셨어요. 은수 씨가 너무 슬퍼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하셨죠. 그래서 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혁 씨의 필체로 가득한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은수 씨에게. 이 일기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겠죠. 미안해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게 돼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은수 씨 후회하지 않아요. 은수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6개월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재혁 씨가 저를 처음 본 날의 이야기, 사랑에 빠진 순간,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 씨가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은수 씨 때문에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제주도에서 은수 씨 손을 잡고 바다를 걸을 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은수 씨가 제 손을 잡아줄 때 두렵지 않았어요. 은수 씨가 있어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어요. 은수 씨, 이제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슬퍼하지 말아요. 저 때문에 인생을 멈추지 말아요.
은수 씨는 아직 젊어요. 60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은수 씨를 사랑했던 것처럼 은수 씨도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웃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은수 씨,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은수 씨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은수 씨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은수 씨.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재혁 씨,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군요. 그날 오후 미란 씨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재혁 씨 일기를 받았어요. 정말? 뭐라고 쓰여 있어? 행복하게 살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그것 봐. 재혁 씨도 같은 생각이잖아. 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수야, 재혁 씨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슬퍼하며 사는 거? 아니면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거?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거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게 재혁 씨에 대한 진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 맞아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재혁 씨, 살아볼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며칠 후 미란 씨를 만났어요. 한 달 만에 집 밖에 나왔습니다. 은수야, 많이 야위었네. 언니도 걱정 많이 했죠? 당연하지. 내 친구인데. 우리는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재혁 씨 일기 읽고 깨달았어요. 뭘?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슬퍼하면 재혁 씨도 슬플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행복해야지. 언니,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작은 것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났잖아. 그게 시작이야. 그런가요? 응. 하루하루 작은 행복을 찾는 거야. 맛있는 밥 한 끼, 예쁜 꽃 한 송이, 친구와의 수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재혁 씨와 계획했던 카페를 열기로 한 거예요. 미란 씨, 우리 카페 열어요. 정말? 은수야, 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재혁 씨와의 약속이었잖아요. 좋아. 나도 도울게. 우리는 작은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 딱 우리 둘이 운영하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여기 어때? 좋아요. 여기로 해요. 카페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지은이와 민수도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 색으로 칠할까요? 응. 따뜻한 느낌이 나서 좋구나. 엄마가 웃으시니까 좋아요. 지은이가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더라? 한 달 만인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카페가 오픈했어요. 작은 간판에 이름을 걸었습니다. 60의 봄. 미란 씨가 물었어요. 이름 예쁘다. 누가 지었어? 재혁 씨요. 일기에 써놓으셨어요. 60이 되어 찾은 봄날 같은 사랑이라고. 재혁 씨, 마지막까지 로맨틱하셨네. 네. 첫날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은수야,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는 거 자체가 의미 있잖아요. 맞아. 저녁이 되어 문을 닫으려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직 문 닫으셨어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카페를 둘러보며 웃었어요. 분위기 좋네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커피를 내려주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도 최근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시죠? 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사장님도요? 네. 그래서 이 카페를 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기 오길 잘했네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오랜만이에요.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재혁 씨의 일기를 다시 펼쳤어요. 재혁 씨, 오늘 카페 오픈했어요. 첫 손님도 왔고요. 당신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일기에 대답할 리 없지만 왠지 재혁 씨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씩 살아보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한다는 건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재혁 씨 사랑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어요. 60의 봄은 동네에서 소문난 카페가 됐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희도 그래요. 함께 있으니까요.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서로를 위로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65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간판이 눈에 띄어서요. 60의 봄이라. 멋진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60대세요? 네. 올해 60일이에요. 저는 65예요. 작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셨군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힘드네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사장님도요? 네. 남편을 잃고 그 후에 사랑했던 사람도 잃었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2번이나요? 네. 한 번은 40년 함께 산 남편, 한 번은 6개월 사랑한 사람.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루하루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는 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걸.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카페에 왔어요. 이름은 박영수. 전직 교사였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 덕분에 살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근데 여기 오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영수 씨는 카페의 단골이 됐어요. 매일 오후 3시면 왔고 1시간쯤 앉아 있다 갔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근처 한식당에 갔어요. 간단하게 정식을 시켰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더라고요. 영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혼자면 싱거워요. 그러게요.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와 비슷한 삶을 산 사람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무심했는지 많이 후회하시겠어요. 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사장님은 강한 분이시네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2번, 나중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은수 씨,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할래요? 좋아요. 우리는 공원을 걸었어요. 천천히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은수 씨, 네, 제가 은수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영수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또다시 시작하는 건가? 또 사랑하고 또 잃는 건가? 영수 씨, 전 두려워요. 뭐가요? 또 사랑하고 또 잃을까봐.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수 씨, 우리 나이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행복한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재혁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그날 밤 재혁 씨의 일기를 다시 펼쳤어요. 재혁 씨, 또 누군가가 저를 좋아한대요. 어떡하죠? 일기에서 재혁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행복하세요, 은수 씨. 다시 사랑하세요. 재혁 씨, 괜찮은 거죠?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은수 씨가 웃으면 저도 행복해요.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영수 씨,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지금 갈게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수 씨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네. 영수 씨와 시작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천천히요. 제게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천천히 가요. 평생 같이 갈 거니까.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영수 씨와 저는 여전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관계. 은수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된장찌개 어때요? 좋지.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밥을 먹어요. 젊은 연인들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합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미란 씨와 함께 운영하고 영수 씨도 가끔 도와줍니다. 60의 봄은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됐어요. 외로운 사람들의 안식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의 아지트. 어느 날 저녁 영수 씨와 공원을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수야, 행복해? 네. 영수 씨는요? 나도. 당신 만나서 다시 살 것 같아. 저는 영수 씨의 팔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제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줘서. 나도 고마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유품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혁 씨의 일기. 저는 2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고마웠어요. 2분 다 저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제 손목 시계를 봤어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흐르는 시간.
멈추지 않는 인생.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 행복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는 것. 그리고 늦게 피는 꽃도 아름답다는 것. 61년을 살았지만 이제 제 봄이 왔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창을 열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60의 봄은 계속됩니다.